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오늘 질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고 사랑을 느끼는 애정 중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이제 배우자가 아닌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찾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드셔서 질문하신 건지,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단순 심리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애정 중독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 쓰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 표현이 사실 뭐 좋게 돌려서 애정 중독인 거죠. 근데 진짜 뭐 얼마나 마음이 이해 안 될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까? 뭐 저도 많은 상담을 하면서 실제 자기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분을 저질러 가지고 상담을 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너무 다양하죠. 하지만 너무 다양한 이유들 속에서 좀 일반적이고 이론이 갖춰져 있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대상 영속성, object. object라는 게 뭐냐면은 대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대상이라고 이 용어를 쓰냐 하면은, 아기들, 아주 어린 아기들은 태어나서 36개월, 즉 3살 때까지 엄마라는 주 양육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엄마로 인식하기보다는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늘 케어를 해주는 어떤 대상의 개념으로 인지를 해요. 그러다가 나에게 좋은 사람, 그리고 나에게 나쁜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 나에게 해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모유를 잘 줄 때는 정말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 근데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우는데 잘 안 줘요. 모유를 안 줘. 그러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신뢰라는 것을 한 대상을 통해서 계속 가지면서, 결국에는 3살쯤 되면 어떤 것에 신뢰를 많이 갖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얼굴을 가려지면은 이 뒤에 그 대상이 계속 있을 거라고 뇌에서 작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인지 발달 과정 안에 아주 중요한 영역인데, 이게 가려졌을 때 뒤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완전 아기들은 이렇게 가리면 뒤에, 이 손바닥을 가리면 뒤에 없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대상이 영원히 그 공간에 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다가 3살쯤 되면은 이게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뭐 프로이트 제자들, 프로이트 학파, 정신분석 학파에 대해서도 이런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특히 인지 발달에서 이 피아제의 인지 발달의 이 단계에서 사실 대상 영속성이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어쨌든 다양한 학파들마다 사실 이런 대상 영속성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줘야 될 내용은 뭐냐 하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충분하게 사랑을 많이 받고 엄마가 늘 똑같은 일관적인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 대상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애착을 잘 가졌으면, 애착 결핍이 없으면 엄마에 대해서 영원히 좋은 사람으로 그대로 존재할 거야 라는 대상 영속성이 잘 남겨지는데, 문제는 엄마한테 애착을 제대로 안 받고 애착 형성이 결핍이 생겼다. 그러면은 실제 엄마가 나의 눈에 안 보여. 그러면은 분명히 안 올 수도 있어. 엄마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 날 떠날 수도 있어. 라는 신뢰의 반대인 불안이 많이 쌓여가지고, 이게 내 고착화되면서 내 머릿속에 자리 잡히면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실제 엄마가 아닌 다른 이성, 여성을 만날 때, 남성이 여성을 만날 때도 신뢰의 영역보다는 불신, 저 사람이 분명히 날 떠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 여성을 내가 사랑하더라도 늘 불안하니까, 또 누군가를 사랑을 해야 또 이 사람이 나에게 떠나도 이 사람하고 또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복잡하게 들어가는 거죠.
참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도 좀 답답하고 좀 화도 나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받고 해야죠. 실제로 진짜 통제 안 되는 그런 성과 관련된 부분에 신체적인 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약물 치료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가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좀 누군가를 자꾸 찾고 이런 질투 정도를 유발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애정 중독은 아니고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갈급하게 자기 사랑해줘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 안에 존재하는 내면 아이, 어린 아이 모습이 있겠죠. 결핍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다시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본인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양육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어린아이였을 때의 양육은 실제로 이제 신체 보호도 하고 먹여주고 하는 사랑을 주는 개념인데, 성인이 됐을 때의 이제 신체적 양육을 넘어선 정서적 양육이라고 하거든요. 정서적 양육은 뭐겠어요? 지식을 잘 흡수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도록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관찰하는 그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장소에서 누구와 있을 때 어느 시간대, 보통 이 T, P, P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죠. Time, Place, Person. 어느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있을 때 이런 감정을 자주 심하게 느끼는지를 스스로가 적어서 이 관찰을 해서,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하고 이런 부분에 내가 힘들 수 있으니 나는 이런 부분을 회피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고쳐 나가야지라는 인지가, 자각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이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즉 우리가 말하는 대로 계속 인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잘 안 되면은 실제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이 상태를 계속 내가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은 실제 책을 보면서 글자가 주는 자기의 힘을 주는 글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그런 관찰력을 높이는 것밖에 없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생각을 자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정신질환에서 말하는 병식, 본인의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본인의 어떤 인격의 문제, 본인의 어떤 심리의 문제를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답답한 마음에 그냥 알고자 하는 마음에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본인 내면 아이의 정서적 양육을 다시 해줘야 된다. 그것은 지식을 넣어서 인지를 교육시켜 주는 것이 사실 답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답인데, 그것이 본인이 하는 게 1순위고, 그게 아니면은 부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하던가, 아니면 세 번째는 자가치료로서 책을 읽으면서 정확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적혀 있는 책을 읽으면서 관찰할 수 있는, 책의 힘을 빌어서 관찰할 수 있는, 그것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해하는 정도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